안녕하세요. 예, 어, 외고 대입 설명인데 이슈될 만한 거는 크게는 이번에 예비고3에서는 뭐 지역의사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죠? 아마도 사탄론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될 것 하고, 이거는 일정인데요. 월별로 이제 진행돼야 될 거 모의 평가를 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보고 9월 모의 평가 본 다음에 이제 성적 나오기 전에 이제 원서 접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정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전형 결정은 조금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을 쓰시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논술도 쓰고 정시를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외고는 사실상은 이제 주 전형은 종합 전형이 주 전형이고 만약에 명도계고 같은 경우는 4점 중후반 정도 나오는데 외대 쪽으로 하나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시면 교과 전형을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서울외고는 안 되는데 명도계고는 수행평가가 70%여가지고 걔네 교과 전형은 원점수로 90점 이상이면 3등급이어도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환산해서 한번 명도 쪽은 한번 교과 전형을 갖다가 한 번도 외고 그러니까 그 외대 같은 경우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고 나머지는 다 종합 전형이거나 아니면 수능하고 논술 전형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능 전에 면접 보냐 수능 후에 면접 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인구수 출생아 수는 46만 5천 명이어서 이게 3월 달서부터 작년 3월 달에 모의고사 본 학생 인원수가 37만 명이었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모의고사 본 학생은 한 34만 명 돼요. 항상 이제 뭐 줄잖아요. 이제 중간에 이탈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 35만 명 정도가 내신 전쟁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대입 인원들은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슈되어지는 건 아마도 뭐 지역 의사제인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정시에서 중대 정도 수준에서 약간 내려갈 수는 있어요. 크게 내려가진 않고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한 3% 정도 내려갔는데 아마도 뭐 다 합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한테는. 근데 이제 확통하고 사탐이 늘어난 거는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면은 이제 미적 기하를 보면서 과탐을 보던 애들이 이제 22만 명 정도 있었고 사탐을 보던 학생들이 18만 5천 명 정도에다가 사탐 하나 과탐하다 보던 애들이 이제 15,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제 미기를 봐야 돼 자연계 그다음에 과탐을 봐야 돼 이거가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재작년서부터 조금 있었다가 작년에는 거의 풀어지듯이 풀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과학 보던 애들이 21만 2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요. 한 반 정도로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탐을 2개 보던 학생이 18만 5천에서 26만 7천으로 확 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보는 인원이 한 8만 명으로 15,000명에서 8만 명 정도 늘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탐에 보는 응시 인원 수의 풀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이 이게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꽤 되고요. 작년에도 본 애들 중에서 자연계 학생인데 이제 사회문화를 꽤 잘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기 가서 모두 다 자연계들이 성공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일정 정도 비율만큼 올라가는 들어온 비율만큼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외고 쪽에서 보면 그래도 모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 자체는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일정하게 다 거진 다 빠졌는데 타탐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가 2024년도에 12만 1000명 보다가 작년에 사회문화를 응시해서 시험 보내는 23만 9천 명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2배만큼 늘은 거죠. 사회문화 인원수. 그러면 1등급이 4%니까 저기서 나오는 인원하고 여기에 4% 인원하고 따지면 이쪽 인원이 엄청 한 2배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이제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쪽이 비율상으로는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보여줬었던 세계지리하고 한국지리, 왜냐면 이제 지구과학하고 연결돼서 이쪽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지 쪽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죠. 2만 5천 명에서 4만 1천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꽤 많이 늘어났는데 한지는 그 정도까지는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대수 있는 데를 가야지 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이 제일 많이 봤었던 생윤하고 사문으로 많이 돌았고, 사문 속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표분석 문제가 항상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한 3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으로 자리하는데 그게 자연계들한테 나쁘지 않아. 이런 판단하에서 요렇게도 많이 들어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가 그래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들어야 될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개종교육과정 되면 재수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수시 쓰러 가시면. 그래서 좀 낮게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들을 거고 학생들도 들을 텐데 수능 자체에서는 어려워진 부분은 없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만 이제 재수했을 때 학생부 자체가 편제가 완전히 바뀌니까 손해야. 그래서 수시 쪽으로는 못 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는데 정시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이제 15 개정교육과정 때를 보면 재수하는 그러니까는 들어갔다가 반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만족을 못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냥 재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소신껏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재수가 안 된다는지 뭐 이런 얘기는 어차피 들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낮게 지원해야 돼, 뭐 안정 지원해야 돼 이런 얘기들은 조금 이제 그냥 귓등으로 들으셔라. 지원하는 폭 안에서 그냥 지원하셔라. 자, 이제 외고에서 3.54 정도의 비교과 상이라는 거는 3.54에서의 상인 겁니다. 2.54의 상하고는 다른 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3.54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부로 봤을 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수시에서 어디를 써?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인문계열의 과들입니다. 이게 과들이고 여기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과이고 거기에 50%의 성적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70%라고 얘기하는 성적들입니다. 그럼 외고는 보통 인문계열에서 뭘 기준으로 보냐 하면 70%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 외고하고 국제고 학생들이 인문계열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인문계열 모집단위, 서울대의 인문계열 모집단위, 즉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모집단위로 모집했을 때 외고하고 국제고 애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55%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애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외고나 국제고 학생이에요.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 있어요. 그래서 보통 70% 기준으로 놓고 나서 아까 3.7 그러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데가 서강대, 동경간대 요 정도 라인을 그냥 쓰는 겁니다. 요 정도 라인을 쓰는 거고 비교과가 좋아? 그러면 고려대의 활동 우수형을 써볼까 말까. 왜냐면 이건 70%니까 끝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 정도를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정도. 그럼 고려대에서 두 가지 전형이 있어. 계열적합형하고 우수형하고. 어디를 써야 될까? 어디 써야 될까요? 계열적합형이 날까요? 아니면 우수형이 날까요? 전형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고대는 두 가지의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체제가 있고 하나는 수능체제가 없어요. 수능체제 있는 전형을 써야 돼요? 없는 전형을 써야 돼요? 네, 있는 전형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은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연계에는 의대, 치대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다 도망갈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인문계는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6개 카드를 써요. 그럼 어디까지는 무조건 쓰게 돼요? 서울대 하나, 2개를 못 씁니다. 서울대는. 연대는 몇 개 써요? 피커테이블 2개. 고대는 피커테이블 2개. 그러니까 고대 2개를 갖다가 1등서부터 다 씁니다. 그러니까는 수능체제 있는 데를 쓰면 되죠. 그렇죠? 수능체제가 아예 없는 데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있는 데를 써야 못 맞춰서 빠져나가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있는 데를 성적이 부족해? 그럼 수능체제가 강력하게 있는 데를 이해되셨죠? 그래야 걸려집니다. 그래서 학생은 수시 어디 지원할 거야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정시 성적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데에 기초해서 써요. 그래서 수시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3월달 통해서도 한번 보실 거고 6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실 거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쓰시기 전에 6월, 9월에 평균치를 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라인을 정하신 다음에 수시를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를 전략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학생 수 이거는 수능에서는 아마 31만 명 정도, 31만 5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볼 것 같고 재수생 애들이 그대로 한 16만 명 정도 들어오면 47만 5천 명이 수능에서는 경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출생아 수가 여기하고 여기 중간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31만 5천 명, 왜 35만 명은 수시 경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 보러 들어온 애는 한 31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측한 걸로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수능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사문하고 생윤하고 세계 지리가 인원상에서 변화가 제일 많았고 여기가 근데 사탐을 그래서 저거를 가야 되느냐 저 과목을 써야 되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탐구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라고 많이 하는 편인데 대수는 두 가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문화를 갖다가 애들이 많이 봐 그래서 난 사회문화를 선택해야지라고 선택을 했다가 표본성 문제에서 걸리기 시작하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두세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그 과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사탐은 바탐이랑 다르게 여유가 없습니다. 만점을 받거나 하나 정도를 틀려야 그래야 1등급에 안착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개 틀려서 안착한다? 그러면 그 과목은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이에요. 점수가. 그래서 사탐은 이게 의외로 이 사탐을 갖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빵꾸 나는 게 탐구입니다. 이거는 인문계 학생이건 자연계 학생이건 상관없이 대부분 탐구에서 빵꾸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국영수는 계속 해왔죠. 해오던 걸 그냥 해왔습니다.
그런데 탐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다가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바꿔볼까? 6월 달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공부하는 시간하고 양하고 이 문제 푸는 그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떨어져요. 대학생 애들이. 그러면서 타탐에 망해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 자연계들은 과탐망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하고 킬러 문항들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극복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좀 판단해서 좀 밀고 나가면서 정리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 드리고 이거는 정시 100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는 뭐냐면 2024년도하고 5년도에 뭐가 차이가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조금씩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좀 떨어졌는데 요때가 의대 인원 팍 늘었을 때예요. 그 인원의 여파가 한 1%, 0.5% 정도씩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게 중대 정도 수준까지 가면 나머지는 다 해소가 돼요. 근데 이 100분위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서울대를 가려고 해 라고 하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이 97, 97, 97 나오면 서울대 이게 평균으로 잡은 거거든요. 경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까지 어문까지. 그 다음에 연세대 가려면 고대 가려면 한 95% 정도 나오면 95, 95, 95, 95 나오면 연세대나 고대 정도쯤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 정도 비율로 세 과목이 다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대학을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나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한의의 지원권이거나 서울대의 지원권 정도 되고 요 성균관대, 한양대 요 93, 4% 정도 되는 데가 1등급, 2등급, 중간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경희대 여기가 한 2등급대 89% 정도에서 9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가 2.5등급 정도 되는 거죠. 83, 4 정도 되어지는데 요 정도가 이걸 갖다가 이건 거칠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걸 갖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 수준까지가 나오는데 수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거예요. 내가 1등급, 1등급, 1등급이 나와 95% 정도 나와 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쓰고 여기는 뭘로 써야 돼요? 면접 있는 걸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시로 나오는데 굳이 수시로 밑에 내려가서 썼다가 납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정시에 설정을 하고 그 대학교 수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대학교의 수준에서 면접 있는 전형들을 거기서 선택하고 종합전형은 위쪽으로 라인을 올려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것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시의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잡는 형태의 기본이다. 이게 3월달은 아니고 재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6월달, 9월달의 평균을 가지고 라인에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어가 극악이었죠. 147 엄매인데 엄매하고 화작은 저렇게 차이가 올해는 좀 많이 났습니다. 142점, 147점인데 이게 5점 차이 난 거죠. 요게 3점 차이, 요게 4점 차이 이렇게 되는데 5점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 얘기는 문법이 어려운 게 좀 나오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리고 항상 엄매가 화작보다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확통으로 확 들어오면서 일정 정도 미적하고 확통의 이 점수 차이가 올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통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 왜냐하면 올해 수능이 그걸 보여줬어요. 확통으로 들어가도 점수 차이가 손해를 별로 안 보네? 이게 올해 신호였었죠. 왜 그러냐면
확통의 어려운 문제가 수 원투보다 어려운 문제가 확통의 한 문제가 실렸고요. 미적 기하에서 어려운 문제가 수 원투에서 킬러 문항보다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가 쉬우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항상 그럴 거냐는 아니지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애들이 몰려올 거야. 뭐로? 자연계 애들이 확통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어. 왜? 올해 신호는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이제 2027 말고 2028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죠. 모든 애들이 다 같은 거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나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야. 다음번을 위해서. 오히려 수 원투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선택 과목들로는 그렇게 배치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후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수 원투를 어렵게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것 정도가 올해 수능에서. 그다음에 사탐은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100점 받았을 때 점수인데 저게 점수가 70점대가 넘어가면 어려운 겁니다. 70점대가 넘어가면 이게 이때가 극악이죠. 77점. 그러면은 41점이니까 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65점 나오면 맞아야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1등급 받은 애가 한 7% 정도는 되는 거예요. 만점 받은 애가 한 7% 정도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 나오면 65점, 뭐 63점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올해는 대부분의 사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해보지 않는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1, 72, 70, 70, 탐은 생윤, 윤사, 한지, 즉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대부분 난이도가 극악하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두 문제, 이것도 두 문제, 이것도 두 문제, 이것도 두 문제. 왜냐면 2점짜리 3개 틀렸을 때랑 3점 2개 틀렸을 때랑 뭐 비슷하잖아요. 44점이. 3점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는 2점짜리 3개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3점짜리 2개 틀린 애들입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44점대가 1등급 컷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까지 용서하던 때가 올 수능의 사탐이 70점대를 구가한 거예요. 2개까지 틀리는 거가. 근데 올해 여기 페이지 73점이었었고 67점 이건 한 문제만 요구했었고 이것도 한 문제 60점대는 보통 한 문제 정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사탐은 대부분 좀 어려웠습니다. 72, 73, 70, 70 뭐 이렇게 되면 사탐이 어려웠으니까 두 문제 정도까지는 96% 정도를 갖다 받아주는데 그 전으로 보면 50점, 47, 48 이렇게 47, 48 이런 형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탐은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쯤에나 두 문제 정도, 보통 요 정도고 그래서 1등급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96, 97 뭐 이렇게를 갖다가 받는 거가 목표면 적어도 하나 정도가 마지노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대하는 자세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 정도나 점수 세 문제에서 한 문제 빼놓고 나서는 내가 다 해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사탐을 그래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교들이. 무슨 얘기냐면 사탐에 이건 정시에 관련된 건데 아까 등급은 수시와 관련된 겁니다. 1등급 받았어, 2등급 받았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등급 우리가 등급을 계속 얘기했는데 등급은 수시에 수능 최저일 때만 써먹어요. 나머지는 써먹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뭘로 써먹냐면 표준 점수라든지
아니면 100분위 가지고 써먹는데 연세대, 그러니까 고려대는 사탐하고 과탐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따로 줍니다. 사탐은 70점, 과탐은 70.12 모였을 때 100% 다 맞으면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사탐이 쉬워 라고 하면 사탐은 68점, 과탐은 7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이해되죠? 사탐을 쉽게 내고 과탐이 어려워져서 저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침공해서 들어오기가 수월해요. 그 말이 이해되세요? 왜냐면 점수 차이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벌어져 있는 점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사탐하고 과탐하고의 점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내기 시작했어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데들이 다 통합해서 이렇게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탐을 보던 과탐을 보던 100% 받으면 70점 줄게. 89점 받으면 63.43점을 줄게. 77% 받으면 59.19점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연세대가 원래 전통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표점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제 계산한 대로 내고 계산한 대로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점수대 똑같은 데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는 점수대가 다 똑같죠. 거진 비슷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고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서성하는 약간 유리한 방식으로 얘네들이 다시 편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점수의 폭이 다르죠. 100점에서 96점일 때 이게 점수 차이가 3.31점인데 서강대는 1.55점이고요. 한양대는 2.21점이고요. 성균관대는 2.1이에요. 4.2, 4.38, 3점 얼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서강대는 탐을 계속 무시하는구나. 서강대는 탐구를 엄청 무시하는 학교예요. 국영수만 중요한 학교.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도 학교에 누구를 데려오고 싶어에 따라서 대학교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보는 게 좋아서 얘기를 드렸고, 올해 제일 논쟁거리는 국어 표점하고 영어입니다. 영어 1등급이 극악의 난이도로 나왔죠. 3.11%. 그 다음에 2등급도 1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누적한 게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저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돼요? 수능 최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고대 수능 최저는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고에서 특히나 영어가 2등급 나오는 순간에 고대는 빠이빠이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그래요. 수학 1등급 받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외고에서 외고 학생들이.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좀 고대의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건 영어 1등급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엄청 욕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원래 목표는 6%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게 원래 적당한 수치입니다. 6% 정도. 그러니까 25년이나 22년 이때는 좀 많이 나왔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래 목표치도 한 6%에서 7% 사이를 갖다가 먼저 목표를 했었었는데, 네. 올해는 이거보다 좀 쉬워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올해는 검수를 하더라도 조금 하겠죠. 그리고 6월, 9월 수능 때를 좀 보시면 되는데 6월 달에 조금 쉽게 나오면 한 8% 나왔어. 그럼 수능도 조금 쉽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6월 달에 내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요번 애들은 뭐 어떤 과목들이 좀 점수가 좋네 그러면 9월 달에는 그 반대로 좀 냅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는 뭐냐면 수능에서 적정한 난이도를 내기 위한 예비 시험이 2번 있는 거잖아요. 그 예비 시험에서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것도 어려웠어. 6월 달에 어려웠어. 그럼 9월 달에 또다시 어렵게 낼 수가
없죠. 그러면 9월 때는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의 기초에서 수능 때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9월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들어오는 애들의 수준의 기초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시험이기도 하는 겁니다. 6월, 9월 시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쉬워져? 그러면 조금 어려워졌다가 조금 쉽게 냈다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9월 때를 좀 쉬우면 애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영어는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또 안 하기 시작해요. 어렵게 나올 건데.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퐁당퐁당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 정도를 영어는 좀 살펴보셔야 되고 겨울방학 때는 뭐 지금 뭐 탐구하고 두 과목 결정해서 좀 집중하는 거랑 수학은 원투 심화 돌리고 그다음에 확통 진행하는 거 어차피 내신 때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무튼 전형 설정하는 거가 먼저입니다. 그쵸? 전형 설정하는 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결정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못해도 이거하고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아 탐구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래도 두 과목 정도는 결정하셔야 되고 적어도 이거는 진행하셔야 돼요. 심화까지는. 네, 이게 기본입니다. 확통을 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 심화를 안 해보고 나서는 심화까지 공부를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급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대입은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비율이니까 그냥 이거는 상위 15개 대학 비율인데 인문계열 숫자로 빼내면 종합전형 우리가 흔히 쓰는 전형은 한 6,000명 정도 모집합니다. 종합전형으로. 교과는 2,600명 모집하고 논술은 한 2,000명, 수능은 한 7,100명 정도 모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는 인문계열 학생들만 대상으로 뽑은 숫자예요. 이게.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일로 되어 있는 거는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게 연세대 국제인재하고 고대 계열적 합평이에요. 수능 직전에 보는 계열적 합평 수능 전 면접인데 이게 그래서 성적이 좋은 정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쓰지 않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이 계열적 합평이죠. 왜냐하면 납치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의 모집 인원이고 올해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 조금 늘었고요. 작년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 작년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 그래서 크게 변동이 있는 데는 계열적 합평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문계 모집이. 이건 전체적인 모집 인원인데.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하고 면접이 재시무 면접, 재시무 면접, 재시무 면접인데 국제인재는 영어 기반 면접이니까 여기 UD라는 언더우드 UD 계열인데 외고 쪽에서 이거 쓰는 거죠. 보통 외고에 영어 성적이 좋으면 이쪽으로 쓰는 거죠. 국제형. 여기도 영어 제시문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여기는 하스를 모집해서 송도에서 4년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2학년까지는 조금 다니고 3학년 되면 한 이틀 정도 가고 나머지는 서울로 가서 다니고 이렇게. 왜냐면 하스에서 송도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수로 개설하는 것만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가서 듣고 나머지는 신촌에서 들어야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형태고 수능 최저를 갖다 좀 살펴보시는 거랑 예전에는 하스가 여기가 UD가 한 3점대 초반 정도까지 하고 하스가 한 3.5, 4.0 넘어가고 예전에는 저게
대일, 대원, 명동 뭐 요런 정도의 학교에서는 4점 넘어가도 파스 통과돼서 들어가고, 뭐 UD 같은 경우도 면접하면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점수 차이를 갖다 극복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연대가 그 교과 성적을 많이 보기 시작했나 봐요. 저게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UD랑 하스가.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은 3점 후반이야 4점 초야 그러면 뭐 핫 쌌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거진 다 떨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 원래 연세대가 그 교과 성적을 좀 많이 보는 걸로도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외고한테 놔준 전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오히려 성적을 좀 많이 보는 형태들로 바뀌었습니다. 10점대 초반 정도는 돼야 돼요. 그다음에 한양대, 이제 요번에 전형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사실상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 4개 합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그각인 거고, 많이 바뀐 거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작년에 면접형은 이거는 대형계 애들이고, 사범은 이제 사범 계열만 여기서 모집합니다. 그렇죠? 면접형에서 모집해요. 근데 작년에도 추천형은 199명이었었어요. 인문자연 다 합쳐서. 근데 이렇게 뽑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양대의 교과 추천이라는 게 있고 종합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각 11%씩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사고 애들, 자사고 학교 가가지고 많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저. 점수가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인문도 그렇고 외고 쪽 애들이 추천형을 써서 괜찮았어. 근데 여기가 쏠쏠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건지 올해 포석을 둔 거는 뭐냐면 이 전형을 늘린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이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늘렸어요. 얼마큼 늘렸냐면 100명 정도 늘렸어요. 꽤 많이 늘린 겁니다. 종합지장 내에서 하나를 100명을 갖다 띄어서 줬다라는 거는 엄청 많이 늘린 겁니다. 그래서 서류형에서 100명을 띄어서 추천형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것도 주 전형으로, 외고 쪽에서 주 전형으로 쓰셔야 되는 전형. 이거는 의외로 서류형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 수능치를 못 맞춰서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되는 친구들은 이 전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인문 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양대에서 이번에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도 융합형 인재가, 원래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가 대표적인 거였었는데 여기도 수능 최저를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입시의 대부분을 보면 내년 입시를 위한 전초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이 뭉그러져서 나타날 거야. 5등급제 되면서. 그러면 뭔가 변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장치를 하나 더 둬야 돼. 그래서 종합 전형도 이렇게 면접 있는 전형, 서류로만 뽑는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이런 식으로 3개로 구분해서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기는 면접형에는 4번만 뽑고요. 성균 인재도 거의 없어요. 자전하고 글로벌 융합. 그다음에 사법은 수능 이전에 보고. 그래서 여기 사범 계열은 수능 전 면접이어서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범이 있어서. 또 여기도 융합형도 수능 최저를 신설하면서 한양대와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됐다. 서강대는 예전에 일반으로 뽑다가 원투로 나눴습니다. 저희 이유는 뭐예요?
원은 과목별 모집이고 투는 학부비 모집해서 자유전공 학부만 모집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는 여기다가 몇 개 써요? 3개 써도 돼요? 얘네들도 3개씩 쓰게 만드는데 우리는 2개 써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일반 1 쓰고 일반 2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융합형에다가 하나 쓰고 탐구형에다가 하나 써도 되거든요. 하나 놔두는 것보다는 2개로 벌려놓은 거예요. 2번 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분리했냐고? 돈을 좀 벌어야죠. 소강대도. 그 다음에 중앙대도 새롭게 성장형 인재를 신설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죠. 서류 보는 전형, 면접이 있는 전형, 수능 최저를 놨다는 전형. 이렇게 신설 전형인데 요 인원을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융합형에서. 이화여대는 뭐 그대로고 나머지는 거진 다 그대로니까 인원상에서 큰 변화 있는 거 정도는 시립대 정도가 한 40명 준 거 정도고 현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보시고 성적 관련돼서 보면 서울대는 외고 국제고 뽑아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뗍니다. 250, 254, 251 항상 요 정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250명 정도가 뭐야? 2025년도에 인문계열 일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427명이었습니다. 공통이 단어 이런 데인데 그거 빼고 순수하게 인문으로 뽑는 게 427명이었는데 외고 200, 국제고 51 해가지고 58.8%, 여기서는 59.3%, 여기 58. 하여튼 이 정도를 항상 외고 국제고를 데리고 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뽑히는 인원 중에서 반 이상은 2명 중에 1명은 외고나 국제고 학생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그렇죠? 일반 전형 입시 결과인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반 전형의 반 이상이 50% 이상이 외고 애들이라고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 있는데 성적이 좀 낮은 데들을 보면 대부분 인문이거나 어문이거나 왜냐면 외고 애들이 가져가는 전형 2.75 농경제, 도고덕문, 불어교육, 독교 그 다음에 어문 언어학과는 그렇습니다. 원래 아시아 문명학부도 좀 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고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시아 문명이 보통 일본과 애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과 애들이 좀 많이 쓰는데 일본학과 애들이 좀 많이 쓰긴 하죠. 왜냐면 1어 1문이 별로 없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1어 1문이 없어서 이렇게 70% 컷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됐었고 연세대 같은 경우 아까 그 판 안에서 어문, 인문, 사과, 상경, 생활과학 했을 때 이게 지금 과들이고 요게 70% 컷인데 보시면 인문하고 어문 쪽에서 확실하게 폭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하위 70% 컷의 학교, 상위 70% 컷의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외고 학교 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문하고 인문 쪽이 좀 업을 하기 편안한 거고 그 다음에 사과나 이런 데들은 경쟁이 좀 있어. 그러니까 가령 내 교과 성적이 기준이 돼서 보셔야 됩니다. 가령 나는 전공어 성적이 안 좋아. 근데 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럴 거면은 인문을 쓰셔야 돼요. 전공어 성적이 안 좋으면. 근데 전공어 성적이 좋아. 라고 하면 전공어 관련돼서 쓰시는 것이 더 낫고 국어 성적이나 어문 성적이 괜찮은데 전공어는 잘 안 좋아. 그러면 인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오든지 수학 성적이 좋아. 그러면 경제 쪽을 쓰셔도 되고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넘어오죠. 근데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경영 쪽으로 쓰시거나 제일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학과는 그런 거죠. 그것도 잘 없어.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몰리는 데가 무슨 과 같아요? 나는 특징이 잘 없어. 이러면 제일 많이 쓰는 학과. 어떤 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는 그래서 항상 높아요. 미디어는 항상 높고요. 사회학과 항상 높고요. 경영경제보다 높습니다. 정외 항상 높고요. 그러니까는 고대 미디어를 가는데 저번에 만나는데 모래 먹고 살아야 되죠. 뭐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이게 그 들어갔을 때 학교 고등학생 때 봤었던 그 타고 그러니까 난 PD가 될 거야. 그러면 미디어학과가 이건 아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게 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들이 정말로 심리, 미디어 보시면 사회 이런 데들이 대부분 상위학과를 다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경계해야 될 학과 중에 하나. 그런 과들이 경영경제보다 더 치열하다고 보시면 고대도 학업우수 네 나오죠. 여기가 인문, 여기 사과, 환경, 사범. 그거는 뭐 서강대, 어문인문, 사과. 여기는 과들이 별로 없으니까는 뭐 오히려 성균관대도 어문인문, 사회과학이 조금 더 폭이 조금 더 넓었었고 사범은 항상 뭐 기본 이상은 합니다. 추천형, 서류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형이 삐죽하긴 하지만 추천형이 장사를 잘 한 거로 보이고 저기에 들어온 애들이 별로 안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인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인원을. 면접형은 사범이어서 점수가 이렇게 팡팡팡 나오는 거고 과가 별로 없어서 1점대에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서류형, 뭐 추천형에서는 과들이 다 좋은 학과들만 있었습니다. 네. 여기 한양대 학생부 종합에서 5 보면 사학, 의료, 인터칼리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범배열하고 여기가 성적은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고 인문 쪽이 아무래도 어문 쪽하고 인문 쪽이 넘어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어문, 인문 그러니까는 이게 외고 학생들을 일정 정도 뽑아야 되는 인문 계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어문 쪽의 성적이 낮게 형성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전반적인 속상으로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어문으로 쓸 때가 가장 학교를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내 성적이 거기와 부합하지 않아라고 하면 인문인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과목 구성에 따라서 사과로 넘어올 건지 경영 경제로 넘어올 건지를 2학년 때 지금 정도쯤엔 뭘 보셔야 되면 과목별 내 성취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국어 성적의 평균이 어떻게 되고 수학 성적의 평균이 이게 맨날 학년의 평균만 보시잖아요. 이렇게만 내가 1학년 때는 몇 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몇 등급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도 있지만 과목별로 국어 과목의 평균은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수학 과목은 어떻게 되고 내 전공 과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과목별로 지금의 현재의 성취들을 보신 다음에 그 과목의 기초에서 과의 계열들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정도의 거기와 관련된 걸로 비교과를 꾸리셔도 됩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네. 2학년 때까지 다른 건데 3학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정시는 교과 평가를 들어온 데들이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다군의 사범 계열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여기는 20명, 10명, 10명씩. 그다음에 뭐 정시는 조금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으실 테지만
이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어 1등급 받았을 때의 영어 감점인데 0점이니까 감점하지 않고 2등급일 때 0.5점 감점해 이런 얘기고, 고대는 0점, 마이너스 3점 이렇게 감점해 이런 얘기고, 연세대는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5점, 이렇게 되면 5점 감점이 꽤 크죠. 근데 200점으로 주는 인문에서는 이게 200점이 되니까는 1등급일 때는 200점, 2등급이면 190점에서 10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관한 하는 고대보다는 연세대가 반영의 폭이 더 크죠. 그래서 유불리가 어떤 한동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국어가 수학보다 반영 비율이 높은 거가 일반적이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높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350, 300, 100, 250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학과가 있고, 성균관대나 서강대처럼 서강대는 탐구 못하는 학생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받은 거나 국어에서 받은 점수들,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받으면 높은 거에다가 1.3을 곱해요. 이번에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147점 만점을 받았어? 그럼 147점에다가 1.3을 곱합니다. 그럼 점수가 엄청나게 높죠. 근데 수학 받은 점수에다가 1.1을 곱합니다. 탐구는 아까 나왔었던 100분의 1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학교가 발표한 점수에다가 0.6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강대는 3등급이 가 뭐 이런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기형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형적인 애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형태들의 학교고, 제일 복잡한 데는 아주 저희가 하면서 아주 거지 같아 라고 얘기했던 데가 성균관대입니다. 이런 데들은 4.5, 3.5 곱했다가 이과는 4.0, 4.0, 3.0 곱했다가, 그러니까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잘 본 거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어랑 수학 중에서 잘 보면은 4.5를 곱하고 아니면은 3.5를 곱해. 이거를 갖다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정시긴 하지만 뭐 정시 때를 갖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저게 4.5 곱하는 데는 자연계 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게 쳐질 수 있는 데들은 이과 침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경영에다가 미적에다가 3%를 가산점을 줘? 이런 미친 이 자연계를 뽑으려고 환장했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성균관대는 약간.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도 1, 2등급을 동일하게 감점을 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2등급 빠져도 만점이랑 똑같은 학교예요. 뭐 등등. 중앙대 뭐 있고, 그다음에 사탐을 갖다가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 데들이 동국대하고, 동국대는 그냥 한과니까 시립대하고, 그다음에 연세대 인문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한양대가 줄지 안 줄지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었고, 시립대하고 연세대 정도 살아있고, 동대 살아있고, 이 비율이 높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 라고 하는 얘기는 이과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하면 논술을 나는 써야 돼. 이거는 약간 욕구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의 수준보다 높게 올라가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결국 논술을 쓰셔야 되는데, 논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대하고 시립대는 인문이 없고 홍대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게 조금 이상한 거고, 연세대 다 수능 최저가 있고, 그게 합 8이냐 합 6이냐, 합 7이면은 몰리겠죠. 그렇죠? 합 6이다. 6라인, 7라인, 뭐 5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2등급으로 하나 요구에 2개 하 요구에를 갖다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3합6이라는 건 2등급 3개를 요구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해요. 인문에서는. 왜냐하면 국수 0 탐에서 3개합 5, 3개합 6이라는 거는 영어가 1등급 나오면 좋지만 아무튼 6이라는 건 1, 2, 3 나오든지 둘둘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빡빡한 겁니다. 생각보다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논술 문제. 그 다음에 인문하고 상경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풀이 논술을 보는 데랑 뭐 그냥 인문 논술을 보는 데랑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 가서 수학을 잘하면 이런 형태의 논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를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고 그건 경쟁률인데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70대 100대 1, 뭐 40대 1, 뭐 50대 1 기본적으로 한 6, 70대 1 정도 됩니다. 종합 전형이 한 10대 1 좀 넘어가는데 논술 전형이 한 50대 1, 60대 1 정도 되고요. 근데 논술 전형의 교과 영향력을 왜 말씀드리냐면 중앙대는 20% 반영한다는데 상위 5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는 그냥 써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5과목 반영하면서 6등급이랑 1등급이랑 점수 차이가 없어요. 논술스러 오는 애들의 평균 때는 일반고가 3, 4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랑의 차이를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논술로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동국대도 상위 10과목 반영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5등급까지는 그냥 상관없어요. 홍익대도 상위 3과목씩 12과목 반영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때는 먼저 쭉 해가지고 뭐 4.99야 그러면 4점대 점수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교과의 영향력을 크게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애들의 논술을 하는 애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 100이거나 교과를 집어넣더라도 교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형태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수능 최저입니다. 고대 아까 뭐 64대 1 그렇죠? 근데 실질 경쟁률 몇 대 1이에요? 9.13대 1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밖에 안 돼요. 전국대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대에서 60대입니다. 다. 그러니까는 경쟁률의 반짤 넣으면 돼요. 대부분. 별시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반 자르시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50대 1이야? 그러면은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한 반은 날아가겠군. 이게 2합5 수준에서. 3합 6이면 3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냥 반 가면 등선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 이렇게 서 있는. 왜냐면 3분의 1도 안 올 테니까. 그리고 인문 논술하고 이렇게 보시면 사과가 이렇게 점수 차이가 좀 심하게 나잖아요. 이렇게 800점대, 900점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인문 논술을 보는데 이건 뭘 보냐면 수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에서 혹은 논술에서 만약에 수학적으로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수학이 결정을 갖다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수학이랑 같이 보는 과목. 학생 위치별로인데 이거는 이제 외고 인원인데 학생 수는 한 5,500명 정도 되고 영어과는 의미가 없죠. 모든 학생들이 다 영어를 들으니까 그렇죠? 심화 영어를 듣잖아요. 부전공으로 그렇죠? 중국어가 1,200, 일본어가 1,100, 스페인어가 한 500명, 프랑스어가 560, 독일어가 전공어를 선택한 애들의 인원수 정도가 이런 애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페인어과인데 내가 반에서 한 1점 스페인어 기준으로 따져서 한 1.7 정도 돼. 한 반에서 한 2등 정도 돼. 그런 데서 2등 스페인어
프랑스어에서 2등 정도 해. 그러면 53명 중에서 따지면은 뭐 몇 등 정도 할까요? 전국적으로 따져서 내가 반에서 2등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학교 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편하교까지는 대전외고, 한외고, 아호열. 한 20등에서 25등? 내가 같은 학년 내에서는 한 25등 정도의 외국어 구사 능력자야 이렇게 생각. 불어를 그거보다 잘하는 애들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외고 말고. 이 정도에서 반에서 한 2등 정도 해라고 하면 불어과에서 2등 정도 해 그러면 내가 우리 학년 애들 중에서 여기는 그냥 외고 왜 외고 이런 애들이니까 내가 적어도 한 25등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는 10명 정도밖에 안 뽑네. 뭐 5대 정도 들어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어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외고 비교과는 교과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오잖아요. 뜨는 학교들도 과연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기본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것들의 발전된 형태의 비교과를 보통 외고가 자기 전공 관련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키워드처럼 쓰는 것들이 한 3개 정도는 되죠. 진로에서 하나 정도 쓰고 동아리나 동아리 보통 안 하고 학술 동아리 같은 거에서 하나 내고 그다음에 자유를 써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 과목에서 하기도 하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하나 넣기도 하고 해서 보통 한 3-4개 정도의 심화 내용 정도가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교과 아까 성적에서 그걸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정어나 영어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뭐 그건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 외고 성적은 살아있는 겁니다. 교과 성적은. 전공어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어가 가지고 있는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공어를 놨어요. 그러면은 상관없이 다른 것들로 해야 되지만 전공어를 갖다 계속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인문으로 가더라도 사회를 쓰더라도 전공어에서 확장되어지는 인문사회의 세택을 갖다 좀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가령 사회복지 관련돼서 쓸 거야. 그러면 예술정책 관련돼서 쓸 수 있죠. 보장제도 같은 경우. 미국의 예술가 보장제도 하고 프랑스 예술가 보장제도 하고 한국의 예술가 보장제도 비교 분석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공어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어 중심으로 같이 확장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을 기초해서 어디에 계열로 쓸 건지를 먼저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적어도 챙기는 거 이거는 그냥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내신이 1점에서 1.xx의 96% 이내의 수능 성적이 나온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쓰고 맙니다 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아까 수능 최저 그러니까는 계열적 화평이랑 그렇죠? 학업 우수형이랑 납치 전형이니까 굳이 고대까지 안 쓰셔도 돼요. 이럴 때는 의학한 쓰고 서울대, 연대 정도에 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지원 형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시의 기초에서 수시 라인을 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일단은 학교를 쓸 수 있는 정도를 보시는 것들이 중요해서 본 거랑 그 다음에 시립대를 갖다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중경외시 중앙대는 좀 아니고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이 보통 4점대 정도쯤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여기가.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게
학생부 종합편형 면접형에서 특목고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인문계 특목은 외국하고 국제고밖에 없죠. 그냥 4점대 초중반 정도들은 4점대 라인에서는 대부분 요 정도 수준에서 쓰는 거고, 경희대로 보면 대부분 여기에 서울권에 있었던 학교들은 4점대 초반을 넘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문이 결쳐져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이제 5등급이 좀 넘어가는 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점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문 계열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약간 넘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포진되어지는 거는 여기입니다. 4점대. 외고 4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널널한 데가 여기죠. 국제학과. 그 다음에 국제학과가 많이 널널합니다. 보통 5등급 초반에 붙기도 하는데 뭐 5등급 근데 중후반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요 정도들에서 많이 쓰고 국제 쪽으로가 조금 더 여유롭게 쓰는 거고 서울캠 쪽은 약간 여유롭지는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이 여유롭진 않다. 왜냐하면 국제캠 쪽이 어문이 다 열려 있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보다 조금 안 나와라고 하면은 그나마 많이 잘 받아줬었던 데가 6점대, 5점대 후반 6점대를 잘 받아줬었던 데가 서울여대 쪽하고 하대 쪽입니다. 이게 6점대, 5점대 후반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받아줬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난 여기는 왜 외고에서 여기 못 가? 그러면 논술 쓰셔야 돼요. 5.6점대에 넘어갔는데 쓰실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처럼 보여드리려고 내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성적에서 저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 1점대면 보통 이렇게 쓸 거고 2점대 학생이면 서울대 하나 쓰고 연대 2개, 고대 2개, 서성에서 하나 쓰고 한양대 이제는 한양대를 쓰겠죠. 그렇죠? 면접 있는 걸로 쓰거나 면접이 없으면 서성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갖다 잡아야 되고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죠. 서울대를 갖다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데 3점대까지 2점 말까지 받아주는 학교들이면은 여기서부터 써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점대 정도 되어지는 거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서울대 쪽에서는 잘 안 받아주니까 여기는 연대, 하스 정도서부터 시작하거나 UD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활동 수영은 잘 안 받아줘요. 저기 일반 것들이 오히려 많이 가져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3.5 정도 라인으로부터 들어온다면 여기는 하스 정도부터 시작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하스, UD 쓰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예? 예. 이렇게 쓰면 너무 강한데 2개? 2개? 이게 3점대면은 뭐 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를 쓰는 거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써야 되고 수능 성적이 나오면 여기까지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오면 하나를 쓰셔야 돼요. 여기 라인은 이중 라인에서는 하나 쓰셔야 됩니다. 3점 말까지는 3점대면은 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불안하면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대학교에 따라서 외고 쪽에서 지원 가능한 건들이나 6개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 정도를 갖다 드렸고 뭐 나중에 이제 서류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과목의 성적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